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첨단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유예 조치가 적용돼서 당분간은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산 장비를 쓸 수는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 유예 조치 기간을 좀 더 연장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로서는 걱정을 조금 더 덜 수 있는 그런 소식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고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설계기업 브로드컴이 자기네 회사 부품을 삼성전자에 강매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미국과 반도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게 됐네요. 6월 14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경제 뉴스들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MBC 양효걸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우리나라 물가보다 더 궁금해요, 요즘. 네.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더 관심사라서. 그렇습니다.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5월 대비 4%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4.1%였으니까 시장 전망치랑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흐름을 보면 지난 3월에 전년 대비 5%, 4월에 4.9%가 나왔고 5월에 4%가 나왔으니까 지표만 보면 물가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상승폭이 둔화하는 이유는 작년 5월의 물가가 그 전년보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작년 5월하고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낮아 보이는 기저효과도 있고요. 예. 주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작년 5월 대비 12% 조금 안 되게 떨어졌는데요. 작년 5월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칠 때죠.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 가격을 빼고 다시 계산한 물가지수를 보면 작년 5월 대비 5.3% 오른 걸로 나왔거든요. 오히려 더 다른 물가가 더 올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나 식량은 나름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요 지수가 5%대에서 안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나왔으면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걸 좀 멈추거나 네. 뭐 언제 좀 내리려고 하면 좀 그 시기가 빨라지거나 그렇게 될 전망입니까? 아니면 뭐 더 지켜봐야 될 게 꽤 있어요? 꽤 시장의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발표가 될 건데요. 미국에서? 네. 예.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발표된 실업률을 보니까 전주 대비로 실업률이 올라갔고요. 예. 물가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한 건데, 그래도 이 금리 동결 전망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게 어제 발표된 물가지수였어요. 네. 근데 시장 전망치대로 나왔으니까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두고 채권 전문가들이 일종의 내기를 하는 그런 베팅을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돈 내기죠, 이거는? 네. 예. 거기 보면 이번에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92%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작년 10월부터 10번 연속으로 오르던 금리가 일단은 인상을 멈추게 되는 건데요. 네. 제가 일단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시장에서는 6월은 동결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계속 동결을 할 것인가, 이걸 좀 전망이 갈려서 그렇거든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쪽에서는 물가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는 물가지수 중에 아까 말씀드린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식료품을 빼고 다시 계산한 물가지수를 보면 여전히 5%대로 높은 수준인데다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했을 때는 이미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라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될 파월의 계좌 회견에 전 세계가 다시 또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더 올리는 가능성도 있다. 근데 네. 현재 금리도 꽤 높은 수준이라서 네.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적인 경제력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할 텐데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빨리 내릴 것 같지는 않다는 네. 전망이 섞여 있네요. 우리나라는 미국 기준금리 보고 요즘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또 지켜봐야 되는데 이건 또 언젠가요?
날짜는? 우리나라는 다음 달 13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회의를 여는데 예. 이것도 우리나라도 역시 7월에는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좀 무색하긴 합니다. 계속 동결해 왔으니까 우리나라는. 네. 또 다만 또 이제 7월 이후에 그럼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시장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전망이 좀 갈리는데요. 예. 시장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보는 쪽에서는 마찬가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7월에는 한국은행이 목표로 잡고 있는 2%대 물가로 진입을 할 거고 지금 가게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올라가는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금리를 오래 끌고 가진 않을 거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은요. 마침 어제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기록한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예. 거기 보면 여전히 물가는 문제다. 물가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 올라간 게 하반기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물가는 다시 3%대로 올라갈 수 있다. 예. 여차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금리를 전망하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물가가 더 오르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였네요. 예. 서은영 기자님이 준비한 소식 이것도 네. 재밌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을 기각했다는 네. 뉴스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브로드컴은 미국 회사인데. 그렇죠.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통신용 칩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납품하는 과정에서 장기 계약을 강요하고 이 구매 수량이 미리 정한 최소 구매 수량보다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차액으로 배상해줘. 이런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정위 조사가 시작이 된 지는 좀 꽤 됐는데 일단 이 뉴스 좀 소개해 드리려면 동의 의결 제도라는 이 이제 어려운 용어의 이 제도를 좀 설명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의 의결 제도는 이 법원의 합의 조정 제도와 좀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이제 거래 상대방한테 이제 이렇게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제가 이 피해를 이렇게 저렇게 구제해 볼게요. 이렇게 자진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시정 방안을 마련을 해요. 그럼 이게 타당하다. 그럼 이제 이행을 하도록 해서 달리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이대로 시행을 하면 사건 종결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과징금 처분 같은 제재를 별도로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참고로 아무 사건이나 이제 동의 의결이 가능한 건 아니고 예. 이 공정위가 가장 강한 제재인 이 검찰 고발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경제범죄인 담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의 의결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아주 심하지 않은 거는 그냥 두 분이 알아서 합의 보시죠.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브로드컴이 네.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냥 잘 합의하면 우리 그냥 넘어갈 거고 안 그러면 좀 들여다봅니다. 이제 그런 얘기했다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럼 공정위 제재를 받는 대신에 자진 시정을 하려고 했는데 공정위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네, 이번에? 이번 게 좀 특이한 게요. 예. 이 동의 의결 절차가 개시된 시점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이미 개시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기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 의결은 시정 방안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고 뭐 제대로 이행만 되면 별도 처벌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이제 갑자기 무산이 되면은 심사가 재개되면서 위법 여부 따지게 되는 거고 위법한 걸로 결론이 나면 결국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당시에 작년에 이제 이 동의 의결 절차가 시작됐던 시점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네. 당시에 이 브로드컴에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하다 이런 소문이 좀 되게 무성했었어요. 워낙 이제 피해 규모가 좀 크니까. 이번 사건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동의 의결 절차 신청했지만 안 될 거다라는 관측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상을 깨고 지난해 8월에 공정위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큰 잘못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이 사건을 이 동의 의결 절차로 개선을 했을 때 해소를 예. 했을 때 오히려 더 이 공정 질서를 회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게 일단은 근거예요. 내세운 근거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동의 의결 절차가 개시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네.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삼성전자가 계속 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마련한 시정 방안이 피해 복구에 충분하지가 않고 우리는 합의해 줄 수 없다. 네, 결국에는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줄곧 제기를 했고 또 최근에 그런 내용의 공식 의견서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정위가 최종 동의 의결안 좀 심의하는 과정에서 브로드컴에다가 너희 이 자진 시정 방안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좀 보완을 해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브로드컴이 거부하면서 결국 기각이 된 겁니다. 브로드컴도 또 거부한 거예요?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더는 합의로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너희들끼리 거부한 거죠. 합의하라고 했다가 한쪽이 보상안이 충분치 않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했는데 브로드컴은 이만하면 충분하지 뭘 더 줍니까? 그렇죠. 나는 네, 반응을 맞습니다. 보여서 네. 에이 안 되겠다 그러면 합의는 안 되겠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자.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그런데 저는 이게 뉴스 잠깐 보긴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려고 했는데 네. 브로드컴이 그런데 뭐 한 10대 개만 사가고 그만 사면 안 되니까 우리도 공장 돌려야 되고 설비 투자해야 되니 네. 최소한 이 정도는 사가셔야지 됩니다. 혹시 나중에 많이 안 사가시면 요거 배상금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브로드컴의 주장이 네. 물론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뭐 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러나 그냥 겉으로 봐서는 이게 그동안 그 중소기업들이 이른바 삼성전자한테 갑질당했다고 할 때 네. 네.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하라고 해서 열심히 많이 사가 줄 듯해서 열심히 자기 돈 들여서 만들었더니 그냥 뭐 바뀌었다고 하면서 혹은 뭐 다른 데서 납품 받겠다고 하면서 안 사주는 바람에 네. 공장 투자는 했고 답은 안 나오고 그럼 헐값에라도 팔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길이 많다. 네. 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삼성전자가 다 사줘야지.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거래 상대방이 이제 어. 외국 회사 우리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고 똑같은 일을 네. 우리 중소기업이 주장하면 그 주장은 옳다. 네. 똑같은 일을 브로드컴이 주장하면 그 주장은 나쁘다라고 하면 네. 물론 이제 속사정을 보면 좀 다른 사유가 있었으니까 여기도 브로드컴도 잘못했다고 하고 뭘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왜 잘못된 주장인가 싶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 공정위가 판단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수천억 원대 과징금 나올 거다 이런 관측들이 좀 지배적이었다고 했던 게 사실 그런 정서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대기업이고 뭐 이 세계적으로 네로라는 반도체 기업이고 그런 회사가 이제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갑질을 하는 삼성전자가 네. 갑질 당하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3년이라는 기간이 좀 일단은 시장 질서, 이 통상적으로 이 산업계에서 봤을 때도 좀 과도한 기간이었다는 판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게 정말 계속해서 이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품이 개선되고 근데 3년 동안 동일한 제품의 스펙의 제품을 예. 똑같이 계속 납품을 받아라라고 3년? 하는 그 계약 조건 자체가 예. 사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파는 쪽은 우리 그렇게밖에 안 팝니다. 네. 우리는 박스떼기로밖에 안 팔아요. 낱개로는 안 팝니다. 하는 건 파는 사람 마음이고 그게 싫으면 안 사면 되는데 판매 조건을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기에는 아무튼 좀 들여다봐야 되는 재미있는 네, 포인트이긴 네, 하네요. 네. 내용이 어떤지는. 네. 동의 의결 제도라고 하는 게 그런 데 있었는데 그게 좀 논란이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용어 설명 가끔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은 동의 의결 제도 네. 잘 배웠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네.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장비 수출 이거를 계속 좀 허용할 거라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다.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에 중국 반도체 산업이 커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첨단 예. 장비 수출 사실상 금지했거든요. 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만드는 걸 미국이 막을 수는 없고 가만두자니까 위협이 되니까 그러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가 들어가는 걸 막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마치 집안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밖에서 수도 전기 끊겠다는 이제 전략인 건데요. 그러면서 안보를 이유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요.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우리 업체 메모리 반도체 거의 생산 거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 생산의 40%,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디램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찍어내는 건 기존 장비로 할 수 있는데 신기술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첨단 장비가 중국에 반입이 안 되면 결국 점점 시설이 낡을 거고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었어요. 네. 미국 중국이 싸우는 건 좋은데 네. 왜 중간에서 우리 장사를 못하게 하냐. 네. 그게 우리 입장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래서 좀 미국이 풀어주겠다는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규제가 이제 지난해 10월에 생기고 산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 1년간 시행을 미뤄왔습니다. 특히 우리 업체들에 대해서.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18나노미터 이하 디램, 그다음에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14나노미터 이하 비메모리 칩 제조 장비인데 사실 이거는 중국에 드리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라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럼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거의 모든 반도체 공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예 조치가 끝나는 게 이제 올해 10월인데 이 조치를 다시 연장해 줄 거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우리 업계가 한숨 돌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조치나 발표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입니다. 예. 이분이 지난 주에 미국 반도체 업계들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과 대만에 적용되는 이 규제를 당분간 연장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요. 아직 불안한 건 뭐냐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장을 해줄 거냐,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연장할 거냐, 이거는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도 이런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놓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조금 살짝 봐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원래 칼은 뽑는 것보다는 칼집에 들어있을 때 더 무섭다고 네. 언제든지 안 봐줄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이 불안함 자체가 더 도움이 된다. 그들의 협상력에는 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듯이 미국의 이 봐주는 조치가 다시 안 봐주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유동적이고 당장 한숨 돌린 거는 맞지만 좋아하기는 이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보도에 나온 것도 유예 조치가 당분간, 그러니까 영어로 for the foreseeable future인데, 그러니까 이 가시권에 있는 정도의 기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오히려 지금 유예해놓고 한국 기업에 대한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걸로 보면 예. 결국 한시적인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해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참에 시간을 좀 벌어놓고 분명한 이제 반입 기준 자체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도 읽히고요. 예. 그래서 선유예 후 기준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분명한 기준이 마련이 되면 본격적인 수출 규제를 이제 단행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특히 지난 3월에 미국에서 미국 반도체법의 안전조항 장치, 그러니까 가드레일이라고 부르는 이제 조항의 세부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예. 이 조항에 보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으로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위험 국가에서 생산을 할 때 이 생산량을 확 늘리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순간 이후 10년 동안은 5% 범위 내에서만 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걸어버렸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에 일시적인 유예 조치로 장비 부분에서는 좀 숨통이 트였다 하더라도 다른 규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순간 네. 또 중국에선 증산이 막히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먹히고 있다. 이걸 인정한 거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고립 정책에 대해서 미국 기업의 인사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는 비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직접 중국에 방문하는 사례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최근 중국 경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는 미국, 중국 모두에게 재앙이다. 큰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중국이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되니까 미국도 많이 불편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급망도 붕괴가 될 수 있고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막으려고 한국 기업을 규제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반도체 공급망에 이제 차질이 빚어진다라는 거고. 아니 그 사다가 우리는 제품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라는 해석이고요. 여기 이제 중국과 거래 관계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예. 이거 미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아니 무역을 하는데 서로 장벽을 없애야지 저거 중간에 이것저것 브레이크 걸고 해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네, 라고 주장했던 게 미국이었는데 맞습니다. WTO의 자유무역 협정이 어쩌고 하면서 지구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야, 이런 걸 몰라 상식적으로 이게 진리인 겁니다. 네. 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야 이건 저렇게 팔지 말고 여기서는 이렇게 사오지 말고를 미국이 주도하게 될 줄이야. 아무튼 우리는 좀 숨통이 트인 겁니까?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고 수출이 좀 돼야 네. 그래야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좀 개선이 되고
우리도 네. 숙제가 산더미인데.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하강기를 갔던 반도체 경기가 차츰 이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예.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음. 아까 이제 규제가 약간 일시적으로 유예되면서 불확실성도 예. 상당히 사라졌고 한 증권사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인을 좀 살펴보면 우선 2분기 디램 출하량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물량이 계속해서 풀려 나가고 있다는 건데 네. 전분기 대비 한 20% 정도 늘었기 때문에 물량이. 이게 늘어나면 쌓여있던 재고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 또 감산을 발표한 지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는 한 8월에서 9월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고 네. 삼성은 3분기까지 적자를 이어가다가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거고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꾸준히 적자 폭을 줄일 거다 이런 전망인데 결국은 이제 전체 업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현재 이제 진행형인 이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가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장을 함부로 못 돌리게 하니까 미국이. 네.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소식 좀 더 볼 게 있나요? 몇 가지 중요한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뉴스가 있는데 일단 예. 내일 새벽 3시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요. 오늘 오후에 청년 도약 계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청년 도약 계좌의 구체적인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은행들은 이거 이상 못 준다고 하고 예. 정부에서는 은행이 그렇게까지 사회 문제 고개를 돌리면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은행이 좀 희생하더라도 네. 줘야지.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말 하던 최선입니까?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바람에 은행들이 최종적으로 오늘 오후에 결정을 할 거고요. 네. 3분기 전기요금 결정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2분기 전기요금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3분기 요금을 결정하냐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전기요금 분기마다 결정을 합니다만 2분기 결정하는 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3분기 결정하는 시기가 빨리 왔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고요. 그럼 한 번 더 올라가요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와 이번에도 한번 올려서 이번 여름에 좀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맞습니다. 산업부가 16일까지 인상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 21일에 최종 결정되는 그런 스케줄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는 여름철 냉방 수요랑 직결되는 시기이고 게다가 지금 물가 상승폭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3분기엔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올리는 거죠 이번에 올리면. 3분기 올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번 올 초에 한번 올렸고 조금 전에 2분기 한번 때 올렸고, 올렸고 예. 또 올리는 거를 다 더해서 이번 여름에 전기요금 할 때 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다가 또 여름철엔 냉방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 올라가는 폭이 확실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안 그러게요. 올리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하는 거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충격으로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전기 많이 쓰는 때가 여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또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